이 전편 동영상이 재미가 없다고 또 혹은 지루하다고 해서 중간에 뭐 끊어버리셨거나 뭐 이제 보지 않고 나가버린 분도 계실 텐데요. 그렇게 이제 끊어버리거나 나가지 않으시고 이제 이전 편을 다 봐주시고 지금 편을 봐주신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전에 막걸리 식초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을 한번 올려드렸더니 지금도 물론 조잡합니다만 그때는 더 조잡했었죠. 댓글들에 뭐 지루하다, 장황하다, 핵심만 알려주면 될 것을 빙빙 돌린다, 너무 뭐 앙금 하면서 같은 말만 많이 반복한다, 뭐 이런 저런 댓글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뭐 일견 맞는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드리고 또 이제 이걸 봤으면 하시는 분들은 식초에 대한 개념이나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분들, 더구나 이제 저하고 그런 관계가 맺어지시는 분들은 연세 있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지요. 뭐 당뇨나 혈압이나 그다음에 다른 뭐 만성질환 같은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 식초가 건강에 좋다니까 예전에 들으신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으시고 하니까 직접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초가 되는 원리 혹은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시고 그런 분들한테 또 그런 것들을 다 제대로 알려드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같은 얘기를 또 반복하고 또 이제 쉽게 더 풀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재미도 없고 사실 이제 재미도 없습니다만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이제 뭐 장황하게 늘어지는 경향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어쩔 수 없이 그럴 텐데 그런 부분들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걸 못 견디시고 뭐 어려우시면 이제 못 보시고 안 보실 수밖에 없죠. 뭐 저 역시도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는 제가 아는 한에서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그 한에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쉽게 그리고 이제 재미있게 가급적이면 지루하지 않게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스님 그 이제 개복숭아 식초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전에 제가 막걸리 식초 그 올려드린 것을 좀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제가 요 하는 것에 좀 이해가 제대로 좀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보셨으면 하시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혹시 못 보셨거나 못 보시고 이거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제 이대로도 하여튼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닙니다. 어디 뭐 교육기관이나 선생님들한테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딱딱 뭐 구분 짓고 나눠서 수식으로 알려주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보통 뭐 그런 술 명인 장인, 식초 명인 장인 분들은 당신들이 많이 알고 수준이 높으시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자 입장에서 들으면 어렵습니다. 뭔가 대단하고 굉장한 교육을 듣긴 했는데 이제 뒤돌아서 나오면 손에 남는 게 없습니다. 쥐어지는 게 없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당신들이 아시는 그러니까 당신들 수준에서만 설명을 해주시니까 모르기가 좀 이제 저도 같은 고민을 했고 같은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제 나름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제 알려드릴 수 있게 됐지요. 자, 그럼 한번 봐보시게요. 제가 이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초하고 술은 50, 24, 12, 그리고 6. 요것만 아시면 뭐 문제없이 식초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제 제대로 아시고 자유자재로 이제 풀어서 내가 활용을 하시자면 이제 좀 더 경험도 있으셔야 되고 이제 요거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셔야겠지만 어쨌든 요 공식만 아시면 식초는 쉽게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일종의 뭐 제 영업 비밀을 다 털어놓다시피 하는 건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 아까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게 발효의
50브릭스 발효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4브릭스는 발효액은 아니고 과즙, 그러니까 과일을 갈아서 슈롬이나 무슨 믹서기 같은데 과일을 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와인을 예로 들면 포도즙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 과일의 어떤 즙이죠. 즙, 주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요 50브릭스는 발효액을 가지고 발효액이 있을 때 활용하는 거고, 보통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발효액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과일에 즙을 짜서 그 즙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사실은 24, 12, 6이 맞지요. 그리고 이제 꼭 즙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라 과일에 이제, 그러니까 사과를 예로 들자면 사과 즙을 짜서 그걸 와인으로 만드는 방식도 있지만, 사과를 잘게 썰어서 그것을 오래 두어서 거기서 나온, 그러니까 그걸 펄프 발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일을, 그러니까 즙을 짜지 않고 과일을 썰고 그 과일이 있는 채로 그 건더기가 있는 채로 와인으로 발효시키는 것을 펄프 발효라고 합니다. 펄프 발효. 그러니까 어떤 덩어리, 건더기, 그런 과일이 있는 거죠. 과일을 잘게 썰거나 슬라이스, 토막 내서 만드는 것이 이제 펄프 발효고, 즙을 짜서 그 과일의 즙을 가지고 와인으로 발효,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걸 가지고 주스 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24브릭스는 펄프 발효, 과일 건더기나, 그러니까 그 뭐라고 그러나요? 같은 과일을 잘게 썰어서 어쨌든 건더기나 물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펄프 발효, 즙을 짜서 하는 건 주스 발효인데, 어쨌든 그때 24브릭스를 맞추는 겁니다. 24브릭스. 그러니까 50도 브릭스고요. 50도 브릭스. 24도 브릭스입니다. 브릭스. 그러니까 당도예요, 당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과일하고 설탕을 대략 1대1로 하면은 우리가 50브릭스, 당분이 절반 정도 되는 발효액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50브릭스보다 훨씬 높게 이제 나옵니다. 보통 많이 나옵니다. 아까 핵과 같은 그런 과일들에 1대1로 만약에 설탕을 넣어버린다면 56브릭스, 아주 심하게 나오면 막 진짜 설탕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게 되면 56브릭스, 57브릭스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정말 설탕이 너무 많은 겁니다. 50브릭스하고 56브릭스, 55브릭스 차이가 얼마나 크겠느냐 하시지만은 그냥 5브릭스 차이고 6브릭스 차이인 것 같습니다만, 그 들어가는 설탕량은 상상 이상입니다. 이렇게 삐딱선으로 딴 데를 타면 안 되는데, 어쨌든 10브릭스에서 20브릭스까지 맞추는데 들어가는 설탕량이 뭐 이만큼이라고 그러면 50브릭스에서 55브릭스까지 만약에 5브릭스만큼의 그 당도를 높인다고 그러면 그 들어가는 설탕량은 이거에 훨씬 많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당도를 1브릭스, 2브릭스 더 높이는 데는 아주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도계로 재서 만약에 55브릭스, 뭐 56브릭스가 나왔다고 하면 그건 50브릭스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가고 엄청 많이 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런 발효액을 이용해서조차도 식초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만,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효액부터 시작해가지고 식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분들은 50브릭스를 넘지 않는 정도의 당도를 가진 발효액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대1은 너무 높습니다. 모든 과일들이. 뭐 핵과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거기서 버려지는 껍질도 있고 씨도 있고 과일계 섬유질 성분도 있고, 아무리 달지 않은 과일이라도 그 과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또 당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1대1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과일이든 그 맛이 없고 아무리 신과일도 자체의 어떤 당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쨌든 24브릭스의 즙을 짜거나 과일 즙을 짜거나 과일을 썰어서 잘게 썰어서 이제 이걸 이용해서 이걸로 24브릭스를 맞춰서
와인을 만드는 거. 알코올 발효. 그러니까 만약 써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는 겁니다. 알코올. 효모를 투입해야겠죠. 효모. 24브릭스 정도. 20브릭스에서 보통 20브릭스에서 24브릭스 정도를 맞춥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는 당도 어떤 기준은 24브릭스고요. 20브릭스 이상만 되면 와인이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20브릭스, 24브릭스가 아니라 그냥 있는 과일의 당도 가지고도 와인 만드는 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가장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며 표준인 방법은 24브릭스를 맞춰서 당도를 거기에 효모를 투입하고 이스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어내는 그런 술약이라고 옛날에 뭐 막걸리 공장에서 쓰는 누룩이나 술약이라고 해서 어쨌든 뭐 거기다 넣게 되면 막 거품이 일으키고 술 발효가 되면서 이제 알코올이 되는. 근데 어르신들은 그걸 술약이라도 하시고 뭐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하고 우리는 효모균이라고도 하는 그런 효모를 투입해서 술이 됩니다. 그러면 그 술이 12도 정도, 알코올 도수 12도 정도 되는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와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맛 나는 즙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효모를 투입하면 이 효모균이라는 것이 당분을 먹고 알코올로 변환시켜서 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포도즙을 짜서 효모를 넣고 알코올 발효를 하면 대략 당분의 2분의 1 정도, 당분의 절반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를 가진 와인이 만들어집니다. 예? 뭐 이해가 어차피 계속 반복해 드릴 겁니다. 나중에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과 식초나 뭐 포도 식초, 감 식초, 뭐 다른 과일 식초 만들 때도 이것들이 계속 적용되니까요. 그때마다 다시 알려드리고 다시 복습하고 하니까 지금 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제가 일단은 이런 과정으로 된다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니까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도 정도의 와인을 만들었으면 이제 와인을 술로 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끝인 거죠. 여기서 그냥 알코올 발효를 끝내고 그냥 술로 드시면 되는데 우리는 술로 먹자는 게 아니라 그 술을 한 번 더 발효시켜서 그러니까 한 번 알코올 발효를 하는 거고요. 또 그 알코올을 초산으로 만드는 초산 발효를 한 번 더 해야 식초가 됩니다. 근데 이 12도짜리 와인으로는 알코올이 너무 독하기 때문에 당분을 술로 만드는 효모균이라는 균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알코올을 다시 식초로 만드는 초산균이라고 하는 균이 또 있습니다. 이 초산균은 알코올을 먹고 이 알코올을 분해하고 대사시켜서 식초의 주성분이 되는 초산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초산으로. 그런데 12도 정도의 독한 알코올은 이 초산균이 먹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효모균도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균이지만 28브릭스 정도의 좀 높은 당도가 되면 이 알코올로 만들어내는 작용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당성의 한계, 그러니까 효모균이 당에서 자기 먹이인 당분이지만 그것도 너무 고당으로 농도가 진하면 거기서 먹이 활동을 하고 알코올로 만들어내는 발효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 기준이 한 28브릭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30브릭스 뭐 40브릭스 그렇게 되면 그냥 효모균이 그냥 그 채로 있는 겁니다. 당도가 높고 당분이 많으면 그 뭐 매실이나 뭐 다른 발효액에서 그 과일 속에 있는 유해 성분들이 빨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효모균도 결국엔 세균이고 그것도 생물체니까, 미생물이지만 생물체니까 결국엔 걔도 단백질로 이루어졌거든요. 어떤 우리들 근육이나 뭐 몸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효모균의 어떤 몸도 단백질로 이루어졌는데
당도가 너무 높으면 이 효모균 속에 있는 어떤 체액, 세포의 체액 같은 것들도 밖으로 빨려나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효모균의 내부 체액의 당도는 낮고 그 밖에 당도가 높으면 삼투압 작용에 의해서 그냥 빨려 나가 버리죠.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뭐 먹이 활동 자체를 못 하는 겁니다. 발효 활동도. 그러니까 24브릭스나 20에서 24브릭스 정도 되는 적당한 효모균이 당분을 먹어서 그걸 알코올로 만들 수 있을 정도의 가장 효모균이 좋아할 수 있는 정도의 당도를 맞춰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초산균도 마찬가지로 알코올을 먹고 초산을 만들지만 이 초산균도 알코올 도수가 너무 높으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냥 죽은 것도 아닌 것도 산 것도 아닌 채로 그냥 이 술 속에 그냥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어떤 초산균이 먹기에 적당한 6도에서 9도 정도 알코올이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 알코올을 먹는 먹이 활동 그리고 그걸 대사시키고 알코올을 초산으로 변환시키는 여러 가지 대사작용을 통해서 이제 식초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이거 6도는 이제 기준이 6도라는 거고요. 어떤 식초를 만드는데 필요한 알코올 도수의 가장 최저 마지노선, 최저. 그러니까 6도 정도면은 식초를 만들 수 있지만 6도 정도의 알코올이면 이 6도 이하가 돼버리면 식초가 되기 전에 상해버리기가 쉽습니다. 최소 6도는 되어야 상하지 않고 이게 이제 식초로 갈 수가 있는데 6도 이하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이면 그냥 초산 발효가 진행되기 전에 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도 이하로는 가지 말자는 거고 이 12도 아까 전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2도는 너무 높으니까 여기에 가수를 통해서 물을 좀 첨가해서 7도나 8도 정도 이게 이제 안전빵이니까 6도가 마지노선이지만 6도를 맞추자고 하다가 자칫 6도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어렵게 만든 그 술이나 식초가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7도나 8도 정도 되는 알코올 도수의 와인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가수를 해서 물을 첨가해서 그렇게 이제 그 정도 때 한 70% 정도 물을 첨가해 주면 요 7도나 8도 정도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와인으로 되는 거겠지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7도나 8도, 6도에서 9도 사이입니다만 7도나 8도 정도로 만든 와인에 종초, 그러니까 초산균이 살아있는 식초죠. 식초. 종초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무슨 막 특별히 무슨 덩어리나 무슨 뭐 다른 게 있는 줄 아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종균, 뭐 모균, 종초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특별한 게 있나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식초는 식초인데 발효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식초 속에 한창 많은 초산균이 살아있는 상태의 어떤 식초, 그러니까 막 발효가 진행 중인, 그래서 힘세고 건강한 초산균들이 소위 드글드글한, 뭐 광고에 보면 뭐 비피더스인가요? 요플 비피더스 뭐 그런 류의 어떤 뭐 요구르트 같은 음료에 유산균이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잠까지 살아가네 마네 하는 것처럼 식초도 뭐 1년씩 2년씩 숙성된 식초에는 이제 초산균이 없죠. 다 늙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어차피. 근데 한 2달 정도, 2달 내외로 된 식초들에는 막 발효 활동을 하고 있는 젊고 건강하고 힘센 초산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강한 상태의 초산균들이 있는 식초를 술에 부어주면 이 술을 식초로 만드는 거죠. 그 초산균들이. 그 알코올을 먹고 초산화 시키는 겁니다. 초산균들이. 효모균들이 당분을 알코올로 만들었듯이 초산균들은 알코올을 초산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대강 아직 설명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 정도만에 또 한 20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분 단위로 끊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끊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